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도서정가제입니다. 이미 도입 7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도서정가제란 판매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재검토 시한을 갖게 되는데 올해가 그 시한에 해당됩니다. 그런 만큼 이 폐지와 강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의 불만은 이미 큰데다 이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 출판계의 변화의 흐름까지 함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시작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업계에 불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도입이 됐던 당시가 2003년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나친 가격 경쟁 때문에 이거 도서 정가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이 방지되고 규모가 작은 출판사에게는 활로를 열어주고 또 신진 작가의 출판 기회도 늘려주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또 독자들은 양질의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서점을 살린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업계의 시각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창작자가 신인이거나 덜 유명한 경우라면 출판의 기회조차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출판사들은 할인 판매가 막히니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었잖아요, 관련 글이. 네, 실제로 지난 11월이죠. 도서정가제를 적극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문체부는 올해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개선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체부의 입장은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씀하신 도서 정가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제가 언뜻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할인폭이 줄어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체부가 도서 정가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는 할인 허용률을 늘려야 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즉 신간이랑 구간의 할인율이 같기 때문인데요. 출간된 지 5년 이상 된 책을 출간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재고를 떠안고 있다가 창고가 부족해지면서 도서를 파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부정적인 부분만 좀 짚어봤잖아요. 근데 이 도서 정가제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네. 이 개정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봤더니 도서 정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전인 2010년에서 2014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이 5.08%였는데요. 네. 시행 이후 4년간은 그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또 아까 신 기자도 짚어줬지만 이 도서 정가제 시행 당시에 동네 서점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문제는 생겨났지만 금방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한 주 평균 약 3.5곳이 개점했고 한 곳이 폐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서점 수는 1,000개 넘게 사라진 반면 네. 100평 이상의 대형 서점은 세력을 키웠습니다. 온라인 서점 점유율도 지난해 41.2%까지 올라갔고요. 그 배경에는 공급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급률은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납품하는 정가 대비 비율을 뜻하는데요. 각 서점마다 이 공급률이 다르다 보니 같은 도서를 판매하더라도 수익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형 서점은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나라 사례는 이런데 해외 사례는 어떤가 짚어보잖아요. 해외에도 이런 도서 정가제가 있나요? 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국가들 중에 16개국이
도서 정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공급률 규제 부분입니다. 특히 독일은 표준 공급률을 따르는데 그렇다 보니 출판사가 특정 대형 서점에 차별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즉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급률 부분에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사실 시장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디오북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런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이전에는 전자북이 워낙 인기였다면 요즘에는 정말이지 오디오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새로운 독자층이 등장하고 출판, 유통업계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입니다. 도서정가제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평균 25%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적으로 오디오북의 시장 규모는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조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몇 년 동안 2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이어왔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수요는 더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디오북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오디오북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 오디오북을 배우가 읽어주는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네, 오디오북의 시장이 커지다 보니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이버는 지난 2018년 12월에 유료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누적 사용자 수가 21만 명입니다. 또 오디오북계의 넷플릭스죠. 스토리텔이 지난해 말에 국내에 상륙했고 또 이외에도 윌라, 또 오디언 등 상위권 다툼을 벌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서점이죠. 교보문고까지 오디오북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이 도서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 책을 읽어주면 또 굉장히 귀도 호강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이 도서정가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과 이후 나타난 변화를 보는 시각은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춰서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앞서 공급률 문제에서 짚어봤듯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서도 제대로 된 몫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 즉 일부 대형 서점이 차지하는 몫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번 재검토를 통해서는 업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부분이 보완돼서 개선된 도서정가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의 단어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즉, 음악이나 영상, 파일을 데이터 통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 즉 스트리밍과 삶을 뜻하는 라이프가 결합된 말입니다. 네.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집이나 자동차, 가구도 소유하지 않고 향유, 경험하는 소비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짚어봤던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세가 매서운 것도 아마 이런 스트리밍 라이프가 보편화되는 것이 한몫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이 기성세대는 그 소유를 좀 더 중시하는 반면에 요즘 세대를 보면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SNS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또 보고 듣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여가 소유보다는 하위의 개념으로 인식됐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렌탈 서비스가 훨씬 합리적 소비라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네. 음악이나 영상 이외에도 마음에 드는 곳에 사무실을 대여하는 공유 오피스나 또 집을 대여하는 공유 주택, 또 자동차를 쉐어하는 카쉐어링 등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스트리밍 라이프가 가져온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험이 자산이 되는 시대, 책을 읽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11월 재개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이 도서 정가제, 독자와 출판사, 또 서점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